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 큰 상처로 이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자신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이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말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후자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도 어디선가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드러내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거야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비밀이 다 공유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밀은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역시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 있고 때로는 법적 신고, 의무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나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려는 질문들입니다. 너 나 싫어하지? 내가 뭔가 잘못했어? 너 나 믿지 못하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단순한 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런 의심이 시작되면 정말로 그 감정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거든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험담은 정말 조심해야 할 대화 주제 중 하나예요. 누군가를 함께 험담하면서 일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험담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어디까지 전파될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너한테만 얘기할게라는 말로 시작되는 험담이 결국 당사자에게까지 전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왜곡되고 과장되면서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죠. 더 무서운 것은 요즘에는 그 출처를 역추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누가 처음에 그 말을 했는지 끝까지 파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험담을 하는 심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또는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상대방과의 연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만족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일하는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박 씨에게 상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야근이 많은 것도 그렇고 상사가 업무 분배를 불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박 씨도 공감하며 함께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승진 발표에서 김 씨는 예상과 달리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박 씨가 승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씨가 상사에게 김 씨의 불만 사항을 모두 전달했던 것이었어요. 김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상사에 대한 험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로는 연애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가 관계가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 이 씨는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절친한 친구 최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자주 연락한다는 것, 데이트할 때 핸드폰만 본다는 것 등을 상세히 이야기했죠. 최 씨는 공감하며 이 씨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고 결국 이 씨의 남자친구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퍼진 것을 알고 크게 상처받아 이 씨와 헤어졌습니다. 이 씨는 친구에게 털어놓은 사적인 고민이 연인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과도한 자랑입니다. 특히 돈, 능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랑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자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부심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노력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요. 내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자랑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너는 어때?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게 되거든요. 특히 자녀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은 관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자녀 자랑의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부 정 씨는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자 기쁜 마음에 친구들 모임에서 자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씨의 자녀 자랑은 도를 넘었습니다. 아들의 성적, 대학 생활, 미래 계획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며 다른 친구들의 자녀와 비교하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정 씨는 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말해줬을 때서야 정 씨는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SNS를 통한 과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장인 한 씨는 새로 산 명품 가방과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자주 SNS에 올렸어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고급 호텔과 퍼스트 클래스 사진도 빼놓지 않았죠. 처음에는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인들은 한 씨의 게시물에 대해 뒤에서 저렇게 자랑하고 싶나라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 씨는 자신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려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메신저를 통한 험담도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로 남는 대화는 스크린샷으로 쉽게 캡처될 수 있고 언제든 증거로 남을 수 있거든요. 또한 음성 메시지나 영상 통화 중에 한 말들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대화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심리에는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인정 추구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진정한 인정은 겸손함과 배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황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비교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형은 이미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니? 같은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다른 동료의 업무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을 피해야 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낄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를 미리 생각해보는 거죠. 또한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고, 때로는 갈등 관계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때 과거에 털어놓았던 비밀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기분 좋음을 위해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이미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말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대화 원칙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24시간 기다린 후 말하기 같은 개인적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비밀 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또한 익명으로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나 자조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 나도 그것 좀 배워보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주죠.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말하기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경청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줍니다. 또한 격려와 인정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처럼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말들은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무엇보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인상적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여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합니다. 누구나 가진 것과 없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는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편집된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누구나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실제 삶은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자신을 모두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나 현재의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은연중에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는 관계에 부담을 주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되 각자의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하는 거죠.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는 그 동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인지 말이에요. 후자의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도 될까? 혹시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말해줘라고 미리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화 기술도 필요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칭찬하기가 중요해요. 잘했어라는 막연한 칭찬보다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자료 정리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공통점 찾아 이야기하기도 효과적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생각이 비슷하네요처럼 공통점을 찾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이때 자신의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한 대화 기술이에요. 그렇게 느끼실 만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줍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정한 친밀감을 쌓는 건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보다 함께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건전한 친밀감을 형성해요. 같이 운동하기, 요리하기, 여행 가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을 통해 긍정적인 추억을 쌓아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줍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취미, 관심사,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껴요. 설령 내가 관심 없는 분야라도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한번 크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꾸준히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안부 묻기, 생일 챙겨주기, 힘들 때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등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진정한 신뢰를 만들어줘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하거나 도움 요청을 거절할 때 쿨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편할 때 이야기해 주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줍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방문, 과도한 연락,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궁금증 등은 피하고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지지와 격려 중심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처럼 상대방의 능력을 믿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 최근에 읽은 좋은 책이나 본 영화, 여행 계획이나 새로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장점이나 감사한 점들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부르지 않아도 오고 실패했을 때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에 있어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비밀, 상대방의 감정을 의심하는 질문들, 타인에 대한 험담, 그리고 과도한 자랑은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조심한다고 해서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진정한 소통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조언보다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우월감을 위한 자랑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험담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진실한 인간관계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가꾼 관계는 평생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결국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두 더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